저들의 부르는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기 마치기 전에 이 자리를 꼭 갖고 싶었습니다. 어느 자리보다도 뜻깊고 감회가 남다릅니다. 2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코로나 대응에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한없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미정유의 감염병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켜낼 수 있었고 드디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헤쳐온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생생합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했던 그 순간, 그 장면 하나하나가 눈에 선합니다. 우한 교민들을 긴급하게 귀국시키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과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진천, 아산, 이천 주민들, 현업을 중단하고 전국 각지에서 대구로 달려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 방역과 치료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방역진과 의료진, 군과 보건소와 지자체 공무원들, 마스크와 진단키트 배포에 힘써준 약사들, 환자 이송에 최선을 다해준 구급대원들, 보육, 돌봄, 택배 운송 등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마다하지 않은 필수 노동자들,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연구진과 기업들, 길부와 나눔에 동참하며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눈 시민들, 일일이 다 여가할 수 없는 수많은 노력과 연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방역의 주체가 되어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코로나 극복의 영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는 성공적 감염병 관리 모델로 우리나라를 꼽았습니다. 중증 화율이 높았던 초기에는 코로나 확산 차단에 주력하여 매우 낮은 감염률을 유지했고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확산 시기에는 위중증과 치명률을 낮추는 데 집중하여 국민의 희생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국경 봉쇄와 지역 봉쇄 등 다른 나라들 같은 과도한 통제 없이 효과적으로 감염병을 관리해냈다는 점이 특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빠른 경제 회복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K-방역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 국가 방역 체계를 발전시켜 왔고
공공의료 체계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선도적인 방역과 의료 체계를 구축해 온 것이 든든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또한 방역 당국의 혁신적 정책과 유연한 대응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검사, 추적, 치료로 이어지는 3T 전략을 효과적으로 시행했고, 드라이브스루와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 도입 등 창의적인 방법과 상황에 따른 신속하고 유연한 조치로 코로나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이제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우리의 전략대로 일상회복을 질서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아직 종식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긴장하며 개인 방역을 잘하고 새로운 변이나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비도 해나가야 합니다.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잘 축적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방역 선도국가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K방역은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 모델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역량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 위기를 겪었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함께 방역진과 의료진의 헌신이 만들어낸 국가적 성취입니다. 결코 패배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부심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2020년도 당시 대구 집단 감염 사태가 발발했을 때 현장으로 파견되어서 환자 간호를 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저희 간호사관학교 60기를 응원해 주시려 직접 방문해 주셨었습니다. 그때 대통령님의 격려 한마디가 그 무엇보다 힘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충실히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여 국가 안보에 튼튼한 기반이 되고 싶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군 입소장병 분들을 위해서 코로나 검사를 수행했었던 일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군 부대 내에서도 이제 집단으로 이제 발병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한 번에 입소하시는 장병분들의 수가 이제 뭐 1,000명에서 2,000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개별로 하나하나 검사를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서 그때 이제 취합 검사법이라는 게 처음으로 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주 유용하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진단검사는 감염병 관리의 시작이고 또 저희가 했던 3T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또 진단검사의 생명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성과 신속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를 위해서 일선에서 폭염에도 또 굉장히 추운 한겨울에도 개인보호구를 입고 365일 공휴일 없이 검체 채취를 해주셨고 또 24시간 검사를 대부분 밤에 진행을 하셨거든요. 당일날 검사 결과를 내기 위해서 24시간 밤샘 검사를 해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의료기관 또 검사기관 그리고 보건소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우리 검사 담당자들 그리고 또 국방부 소방청에서 파견 나와서 이런 업무를 지원해 주신 많은 실무자들이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많은 그런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헌신해 주신 덕분에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 당국 담당자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진단 시약을 신속하게 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진단 시약을 개발을 했고 또 변이에 대응하는 진단 시약, 유전자 분석에 대한 방법들도 개발을 한 우리 진단검사 시약 개발하는 회사들의 노고도 컸고요. 또 그런 검사가 정말 정확한지를 검증해 주시고 또 일정하게 그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게 질 관리를 해주신 우리 진단검사의학회 전문가들의 노고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들 그리고 이런 그 협력 체계가 앞으로 남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도
또 뭔가 또 새로운 감염병이 왔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역량,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잘 발전시키도록 저희 방역당국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 지역 28개 도서 630여 명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지원했었습니다. 평상시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군인으로서 훈련하고 작전하면서도 보람은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평상시에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보람을 느꼈습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2020년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가장 먼저 개발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 생산하였으며 대한민국에 2천만 도스를 공급했고 전 세계에 공급하여 팬데믹 초기 대응에 기여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합성원 방식의 노바백스를 203만 도스를 출하하였습니다. 자체 개발한 백신의 생산의 결실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대한민국은 백신 주권을 확보하고 코로나19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자리에 계신 대통령님과 정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정부는 백신 개발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였고 각종 제도적 지원을 실천했으며 지난 3월에는 백신 1,000만 회분을 선구매 계약으로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모범을 잡기 어려울 정도의 접종의 기록을 세웠던 것도 우리의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잘하면 저희가 상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최초의 백신을 갖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는 분명히 끝날 겁니다. 그러나 또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이 분명히 다시 온다는 것도 명제입니다. 이번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단순히 이 팬데믹의 위기를 극복한 나라가 아니라 이러한 위기 속에서 다음번에 닥쳐올 위기를 다시 준비하고 더 강해지는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저는 이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 이송을 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으로서 보람을 느껴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확진 환자분들을 이송했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고 위급했던 순간은 이송 중에 환자의 양수가 터졌고 진통 주기가 짧아오면서 아이가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분만 과정은 너무나 어렵고 저에게도 첫 경험이라서 떨리고 두려웠지만 다행히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여 저희도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환자분들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주실 때마다 구급대원으로서 큰 보람과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이 계속 낮아지다가 오늘은 30% 이하인 2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지표가 그동안 해왔던 저희들의 노력 덕분에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하고 119 구급대 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전국에 지금까지 60만 명 이상의 확진자 분들을 이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중대본 또 방역당국과 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대통령님께서 방역 당국이나 중대본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은 효율적이고 그리고 소신 있게 오늘까지 많은 조치를 하고 실제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시기에 병상을 좀 더 확보하려고 주차 빌딩을 개조해서 병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제가 많은 거였어요. 그때 행안부라든지 보건복지부 그리고 소방청 그리고 지자체 모든 부서들이 다 한마음으로 관련된 규제를 다 없애고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셔서 치료 병상을 더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 또 방역당국, 행정당국 이런 분들이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재택치료를 준비를 하면서 한 달 정도면 이게 운영이 조금 잘 되지 않을까,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환자가 그 예상 이상으로 급증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직접 보호자와 환자분이 작은 손편지와 이렇게 선물을 직접 건네주러 저희 병원에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이런 일이
그래도 환자한테는 많이 보탬이 되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발생했을 때 과거의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그냥 2달, 3달 또는 서너 달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더 하면서 2년 훨씬 넘게 이렇게 이어져 온 거죠. 그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정말로 이 방역에 종사한 분들, 의료진들 모두 이른바 번아웃이라든지 탈진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고생해 주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정말 방역 모범 국가가 되었고, 저는 이 정상 외교 할 때마다 정말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정상 외교 무대에서 이제 찬사를 받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또 제가 가장 뿌듯했던 찬사가 한국의 방역에 대한 어떤 성공, 그거 정말 부럽다. 어떻게 그렇게 해낼 수 있었냐. 이런 찬사가 정말 뿌듯했습니다. 물론 초기에 확진자 수가 적었다든지 또는 최근에는 치명률이 낮다거나 이런 이제 방역의 최종 성과도 있지만 우선은 이제 그 과정이 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중국 다음으로 한국에서 곧바로 대구를 중심으로 우리도 대폭발 그런 유행이 있었는데 중국이 우한을 철저하게 봉쇄한 것에 비해서 한국은 아무런 봉쇄 없이 그렇게 늘어나는 확진자들을 빠르게 검사하고 또 그분들하고 접촉한 사람들을 또 빠르게 추적하고 또 검사하고 필요하면 격리하고 치료하고 이런 부분들을 봉쇄 없이 해냄으로써 마침 드디어 대구의 코로나 확산을 잡기에 성공했다는 거죠. 사회주의 방역 모델에 비해서 민주주의 방역 모델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례, 그런 식으로 높은 이제 평가를 해주었고요. 또 한 가지는 유럽 국가들, 미국들 자기들은 평소에 이른바 선진국으로서 아주 높은 의료 수준, 보건 수준, 또 의료 시스템 이런 거 다 이제 갖추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정작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이건 제대로 검사할 수 있는 정확한 검사 키트도 없고 또 확진자들을 일일이 다 그 접촉자를 추적해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료 시스템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니 자기들이 할 수 있었던 대응책은 이제는 봉쇄밖에 없어. 그래서 국경을 봉쇄하고 지역을 봉쇄하고 또 막 사재기를 하는 식의 맞으면 선진국이라는 그 포장 허울 속에 있었던 그들의 자신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는데 한국은 그런 봉쇄 일체 없이 모든 그 확진자들, 접촉자들 빠르게 추적해서 검사하고 치료하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잘 해내서 마치 한국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대응을 잘할 수 있었냐. 선진국들은 그 확산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마지막 선거도 다 포기하고 다 연기를 했는데 한국은 그 와중에 국회의원 총선 그거 치르고 그러면서 그 선거 투표 과정에서 단 한 사람도
투표한 사람이든 투표를 관리한 사람이든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래 아직도 우리가 이제 백신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설령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또는 다른 나라에서 이미 백신이 많이 나와서 다른 나라 백신을 충분히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치료제와 백신 성공해서 끝을 봐서 우리가 이제 백신 주권을 좀 확립하고 다음에 다른 변이나 다른 또 새로운 감염병이 들었을 때에도 우리가 이제 백신 그 능력으로 빨리빨리 또 새로운 그에 맞는 백신을 개발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노력에 좀 끝을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번 백신도 우리가 이제 백서를 잘 남겨서 우리가 뭐 잘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 또 앞으로 우리 공공의료나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높여 나가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정책적인 제언까지 다 이렇게 담아서 완성을 해준다면 아마 지금 그 새로운 감염병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그것은 뭐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해외 외국에도 서로 경험들을 공유를 하면서 우리 그 인류 전체가 감염병을 대응하는 능력을 높여주는데 크게 기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요. 또 저는 이제 그만두게 되지만 또 마무리 끝까지 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